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짧은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 3월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 흐름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2월의 첫 거래일도 우리가 매도 사이드카를 봤는데 3월 달에도 여지없이 확인을 하게 됐죠. 그 주범은 우리가 중동을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소식이 주말에 들려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해서 염두는 해둘 수 있었는데 이 장중에 나온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가능성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율 그리고 유가가 튀어오르면서 외국인이 또 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를 가져갔는데요. 이로 인해서 코스피 이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고 오늘장에서 7% 넘는 폭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또 상승으로 반전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한 이후에 속절없이 같이 빠지면서 4.6% 넘는 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과연 3월 달에는 우리가 어떻게 또 시장을 봐야 될지 정말로 이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될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시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5시 50분 기준으로 애프터마켓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 특히나 삼성전자가 종가 이후에 또 애프터마켓에서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1% 넘는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11.8% 넘는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3% 넘게 빠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8%, 삼성바이오로직스 5.7%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3% 넘게, 알테오젠 7% 넘게, 에코프로 BM은 11%, 삼천당제약은 9%,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5% 넘게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래도 또 상승을 하는 종목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상승 및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역시나 이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유가 관련주, 방산 관련주가 상승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오일이 30%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시스템,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방산주들 시세 분출하고 있다. SK가스, 정유주 또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안트로젠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안트로젠의 이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일본 쪽으로 최종 허가에 대한 승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23% 넘는 상승으로 애프터마켓에서도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삼양컴텍, 펄어비스, FFHIC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은 화요일을 보냈던 국내 증시,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코스피가 6천선이 깨졌습니다. 5천선대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3월 달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에서 또 내일장에서 그나마 또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또 여기에 대한 해답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참 웃을 수가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연휴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좀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이런 하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나왔습니다. 뭐 장중에 나왔었던 그런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뭐 이란을 향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일 것 같은데 육천선이 붕괴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우리 전문가님을 너무나도 필요로 한 때거든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3월 첫 거래일 뭐 사실은 뭐 기대감들을 가지고 뭐 많이들 이제 3월 달에 좀 기다렸을 텐데 일단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쉬는 동안 연휴 기간 동안에 어찌됐든 뭐 예상을 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졌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3일절을 맞이해서 쉬는 동안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객관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월 첫 거래일 좀 뼈아픈 그런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된 시장인데요.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주춤할 이유는 없죠. 뭐 우리가 어찌됐든 3천선에 이제 6천선까지 올라왔던 상황들이고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과민한 반응들이 좀 나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중간중간마다 또 저의 생각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좀 세워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나왔던 내용들은 딱 네 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기다렸었던 또는 이제 대기를 했었던 그런 악재 부분들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아 증시가 열리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쉬었던 부분들까지 다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하락세가 상당히 좀 깊게 좀 나왔었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도 10% 이상 또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뭐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고 지수는 곧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들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하락할 때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유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 자체가 글로벌 유가 생산, 그러니까 원유 생산하는 데 있어서 4위 국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란 내에서 이 유가 생산에 대한 그러니까 원유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크기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들이 많죠, 여러분들. 일단 뭐 미국과 이란과의 국가 간의 이제 이 체급 차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단기간 안에 끝날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중론에 가까운 상황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란 자체가 나오는 그 스탠스를 좀 보시게 되면 뭐 결사항전이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쉽사리 뭐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손해원상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채권 금리에 대한 하락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채권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마찬가지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들, 유가 상승 당연히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하나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물고 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0% 약세. 그리고 현재 아마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해외 증시를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지수 선물이라든지 그 해외 지수 선물의 변동성들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8시까지 진행되는 우리 넥스트레이드장 거기서도 아마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외국인들 매도가 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와 수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ETF가 어찌됐든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상황들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살짝 올랐어요, 여러분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셌거든요.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어찌됐든 맞서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상당 부분 외국인들 매도에 좀 압도당한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하루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까지는 반등이 꽤 세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소 주춤을 한다 하더라도 소부장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2차전지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오전 10시가 딱 진행이 되면서 원웨이로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코스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던 상황들이긴 하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좀 올라갔던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 장 마감 때까지 양시장이 원웨이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이 6조입니다. 통합으로 넥스장과 KRX 시장까지 다 합쳐서 지금 6조 2천 순매수가 들어갔고 그 물량의 대부분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5조 5천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1조 가까운 그런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고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던 반면에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에 매기가 좀 쏠렸던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뭐 시장을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실시간으로 계속 전달되고 있는 이란 지역 내, 중동 지역 내에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스토리, 전쟁 이슈들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일희일비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분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 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코스닥에 대한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뭐 3월 달은 제가 체크를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을 어느 정도 이 3월 달 첫 주에 녹여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월 달 같은 경우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조정이 좀 나온 상태에서 포트폴리오가 뭔가 좀 뭔가 이게 규칙 없이 또는 이제 기준 없이 이렇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저가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방에서 작년도 12월입니다, 여러분들. 12월 달에 이제 10만 원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58만 원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러한 종목군들인데 이 종목군들에 대한 타이밍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낙폭이 크게 발생을 했죠. 그렇다고 되면은 작년도서부터 이 삼성전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구간대에서 샀던 사람들이죠. 과연 여기에서 물렸던 또는 물려 있거나 아니면 또는 좀 변동성에 노출이 되신 분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이 물량들을 던질 것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 공포감이 강하게 진행이 된다고 되면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자체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만 또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되면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신규 매수로 들어가야 돼라고 하시려고 예상을 하고 또는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눈치 싸움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자리까지 왔어요. 단 하루 만에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여러분들? 20일선을 이탈시키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SK 하이닉스가 20일선을 땡 밑으로 빠지는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지수도 당연히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가지고 판단 내릴 수가 없어 라고 했었을 때 SK 하이닉스의 21선 지지 여부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뭐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정부 정책은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뭔가 금융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 주식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나오거나 환시장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할 만큼 시장의 안정화를 상당히 조금 고무적으로 드라이브로 좀 걸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맞서지 말자라는 의견이고요. 정부에 대한 움직임들이 여전히 우호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는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변동성에 대한 흐름들 또는 이제 이란이
군사적인 행동 자체가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전개를 해나가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를 할 수 있고 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다음 코너에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좀 급락세를 보였다 보니까 폭락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맞겠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어떻게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중동에 대한 전쟁 이런 스토리 진행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도 그래서 장 중에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한 혹은 변동성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방송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어려운 장일수록 우리가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나도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또 전자책까지도 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인데 나도 한번 책 받아보면서 이번 변동성 기간 동안에 오히려 공부의 기회로 삼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또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참 어려운 시장 그만큼 우리가 변동성을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알차게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시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6,300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6,000이 깨지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참 지금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예약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기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사실은 뭐 기존에 계속 주식 트레이딩을 해오셨고 주식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좀 비체계적인 리스크에 딱 들어서게 되면 경험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 그냥 이렇구나. 뭐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리고 뭐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제 시장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 요새 많으시잖아요. 근데 늘 좋았던 시장을 보셨던 거예요. 12월 달서부터 1월 달, 2월 달 정말 폭발적인 시장의 상승을 경험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러한 상황들이 딱 놓이게 되면 우왕좌왕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2월 달 마지막에 우리 내일장 승부주 시간에서 3월 달 장을 살짝 예측해 드릴 때 3월 달은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어닝 시즌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점차 실적을 예상하는 기업들의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만큼 이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올라간 건지 그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장을 바라보는 원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보실 때 또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종목을 들어갈 때 항상 기본을 좀 잘 익혀두시게 되면 이러한 리스크가 크게 올 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차트의 정석이라는 요 전자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매매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중성 종목군들, 뭐 반도체 소부장을 내가 매매를 한다거나, 뭐 이차전지를 매매를 한다거나, 뭐 또는 로봇주를 매매를 한다거나, 또는 뭐 내가 바이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한다거나.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좀 빠져요. 근데 기준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매매 원칙이겠죠. 그 매매 원칙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1챕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작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캔들,
시장의 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실적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주말 쉬는 동안에 시티 같은 데서는 또 상향 조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들은 어떻게 보면 밑꼬리가 없는 상태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의 심리거든요. 그 시장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캔들입니다. 그 캔들에 대한 이해 부분들 제가 이 챕터에 작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자, 6천 넘었습니다. 자, 5천 넘었습니다. 또는 오늘 같은 경우 6천을 깼네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지와 저항의 의미라는 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과매도 영역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네 번째 챕터에다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챕터까지 우리가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자, 이 종목 매수할 건데, 자, 이 종목 매도할 건데 이런 것들 우리가 확정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전 타점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작성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초보분들일수록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되고요. 물론 빠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편법을 써서 빠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뭔가 정석의 길로 돌아서게 되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는 불어날 수 있고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 차트의 정석 들어오셔서 우리 교육방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뭐 무료로 배포가 되는 거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우리 교육방에서 10시 반에 온라인 무료 방송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딱 10시에 정점 찍고 10시 반서부터 제가 온라인 방송을 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쉽사리 제가 매수에 대한 자리들을 언급을 안 해드렸어요. 왜냐? 이란의 이러한 공격성 자체가 분명히 점차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시장 상황 자체가 그 부분을 아직 담기에는 단기의 상승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과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이렇게 노출될 수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오늘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지 않았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오전 10시 반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만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방송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시게 되면 시장에서 알 수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온라인 방송도 많이 참고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에 대한 코멘트들을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둬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는 이런 시점 속에서 나도 한번 장중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오늘 같은 경우에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은 좀 다소 관망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11시를 기점으로 시장이 폭락세를 보였잖아요. 나도 매일매일 한번 이런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시게 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알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 세워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나만의 무기를 좀 챙길 수 있도록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수급적인 분석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 받을 수 있는 전자책이기 때문에 오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좀 어렵더라도 장중의 변동성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은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을 받아보면서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우리 또 기법 강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활주로 기법 어떤 기법인지 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기법 잘 활용하셔가지고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좀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활주로 기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횡보되는 종목군들을 잡는 방법, 그리고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눌림목을 통해서 종목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약간은 좀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종목들을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정말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수페타 시세요. 이 종목을 제가 2월 9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오전장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흐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실적들이 좀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이수페타이스 같은 경우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입니다, 여기. 자, 긴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죠. 그죠? 이게 지금 차트가 좀 제가 굉장히 압축을 시켜놔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돌파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파가 막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들을 확인을 합니다.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이 라인 자체가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이사이의 변동성들을 활용을 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직전의 박스권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 이수페타 지수는 새로운 2차 상승 구간으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자리들은 첫 번째, 긴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돌파를 시키는 종목군들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면서 트레이딩에 좀 임하실 줄 아는 그런 상황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2월 26일입니다, 여러분들. 2월 26일 날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가 어떻게 나오죠?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막 변동성들이 나오는 사이에서 우리가 2월 달 마지막 주차에 이 제주반도체를 트레이딩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종목군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5일선 여기서 못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 어차피 다음에 이 종목이 1차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죠. 근데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 조정이 나와버리죠. 가격 조정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기간 조정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5일선과 21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구간에 왔었을 때 5일선과 21일선에 대한 간격이 좁아지면서 대량 거래량을 통반한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접목을 시키시게 되면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을 계속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활주로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예제로 활용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응에 대한 영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대응 영역에서 내가 남들은 막 시장에서 빠질 때 계좌가 막 손실나고 있어요, 빠졌어요 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계좌들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 해놓으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광학이라는 종목입니다. 2월 3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그린광학 같은 경우는 오늘도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린광학이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그 기업에 대한 판단이 좀 모호하게 진행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한 차트 흐름들만 좀 익숙하게 보시게 되면 이 자리 정도에서는 내가 좀 트레이딩을 해보고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이 종목 1차적인 상승 나왔죠.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상승이 빵 나왔어요. 그 뒤로 변동성들을 보여줘. 별다른 움직임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절에 배웠던 것처럼
5일선하고 21선이 맞닿는 구간에서 이 그린과학이 속해 있는 우주항공에 대한 섹터 약세가 진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강세로 전환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격 자체를 좁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되게 심플하죠, 여러분들. 이 조건들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2월 3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후에 이 그린과학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러한 구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심플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종목으로 마무리 짓게요. 자, 위드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설 선물 3호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설 연휴 전날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자, 설 선물 제가 3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종목이 1호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히어로 종목이었어요. 리노공업이었고요. 그리고 2호가 유진테크였습니다. 그리고 3호가 조금은 좀 시총이 작은 종목에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 바로 이 위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9,800원에서 9,700원대까지 한번 좀 관심 가져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 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1차적인 상승 나왔죠. 그리고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나오면서 이 종목에 대한 상승이 이어졌던 종목이야. 앞전에 우리가 다양한 종목들을 봤지만 거의 패턴이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반으로 해서 우리 활주로 기법에 대한 패턴들을 하나하나씩 좀 익혀나가시게 되면 뭐 오늘 시장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우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뭐 그동안에 시장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시장이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무력 충돌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수익들이 많이 나신 물량들 같은 경우는 좀 출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물량을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기업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를 좁히는 종목군들 내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로 압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조정? 우리 시장에서 많이 계시다 보면 이제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정으로 활용하셔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활주로 핵심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워낙에 속절없이 빠졌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상승이 있으면 분명히 하락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도 이런 활주로 기법을 장중에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일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11시를 기점으로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알찬 대응 전략,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시장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선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한번 차트의 정석 받아보면서 이런 시장일수록 공부해서 나를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이렇게 활주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저희 방송에서 드렸던 이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의 성과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잡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서 보여드렸던 성과들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그리고 오늘과 같은 시장의 약간은 좀 급락세에서도 또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퍼스트 클래스 종목군들의 성과들은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2월 25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앞서서 우리 기법 이야기 해드릴 때 많이 해드렸던 이야기거든요. 횡보되는 종목, 그리고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좁히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주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그 다음날 정확하게 20% 이상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트레이딩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서 공개해드리는 종목들,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수익 냈어 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관종에다 넣어놓으시고 관시종에다 넣어놓으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사골 우리듯이 계속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오늘 마이너스 3%대까지 좀 밀리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 자체가 2월 3일이에요. 2월 3일 날 말씀드렸고, 1차적으로 이제 5일선하고 21선이 딱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조정 초입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마이너스 3% 정도 종가가 끝났다 하더라도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실 때 내 종목 무조건 올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면서 내 계좌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종목이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는지, 그것들만 계산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 정도 시장의 변동성들은 좀 이겨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 너무 좋죠, 여러분들. 오늘도 시장이 4%, 코스피 막 7% 빠질 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중에 20% 가깝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퍼스트 클래스 교육방에서도 굉장히 좀 놀라웠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 심지어 제가 지난주 25일 날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를 해드렸어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사이드로 길 때, 자, 이거 모아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23일 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차트 변한 게 없습니다. 계속 10만 원대, 이 안짝에서 계속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횡보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를 모셔도 돼요. 모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종목을 23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25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어요. 이제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23일서부터 또 계속 보셨던 분들은 잠깐만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성과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그냥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아웃퍼폼하게 되면 수익률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 어차피 주식은 내 자산이 얼마나 불어나느냐에 대한 게임인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금으로 가요, 수익금으로. 수익금으로 간다고요. 수익금을 내가 같은 기간 동안에 얼만큼 잘 벌어들이느냐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비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의 퍼포먼스로 볼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자, 이날도 급등, 이날도 급등,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했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오늘 20%대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만원대에서 얘기했던 종목군들, 10만원대, 9만 5천원대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 장중에 13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좀 빠질 때 여기가 고점인가?
그럼 물량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잖아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겨나가는 종목군들을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두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게 또는 시장의 리스크가 좀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계좌가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성 파워틱이에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2월 9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다른 패턴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보자고요. 자, 1차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2주 가까운 기간 동안에 사이드를 계속 켜요. 그러다가 이제 원전 스토리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리들 다 이런 자리예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로 계속 내 계좌에 수익금을 쌓아나가시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장이 뭐 조정 나오지 마라고 해서 조정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정을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떤 종목들을 잡을까를 이제 앞으로 나갈 거를 고민해야죠. 주식은 뭐 과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갑자기 오늘 밤에 뭐 이란이 항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란이 이제 공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트럼프와 또 이란의 행정부들이 만나가지고 또 4차 협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시장은 또 역전될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되면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3월 달은 실적주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변동성들을 이겨내고 뭐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그렇게 큰 상황들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유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무탈하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한전기술입니다. 이 종목도 똑같아요. 보성 파워텍을 제가 2월달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1월달 중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이 얼마까지? 70%, 80%까지 올라갔어요. 심플하죠. 자, 여기를 돌파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눌림목 나오면서 2차 상승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얼만큼 내가 잘 리스크를 테이킹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남들 막 시장 빠진다고 막 어떡하냐고 막 고민할 때 앞을 바라보는 투자자들만이 수익을 저는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좋은 이벤트가 지금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우려하지 마시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내 계좌를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100%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 잘 시청해 주시고 의견 나누시고 그리고 교육방에서 모르시는 것들 있으면 질문 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에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이 이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또 아웃퍼포하는지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또한 좋은 종목 들고 왔습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좀 세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일 오전 10시 반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요일 밤 8시에는 또 한 주를 또 정리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다른 한 주를 또 시작하는 느낌으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다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런 시장 같이 한번 이겨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퍼스트 클래스 종목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 대표주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종목군들을 트레이딩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워낙 또 급격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항상 이런 급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들은 시장 주도주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던 종목들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에 대한 가이드를 잡아야지만
시장 저점이 언제 잡힐 것이고 그리고 시장 저점이 발생됐었을 때 주가에 대한 회복력이 어느 종목에 집중이 될 거냐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딱 두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최근에 시장 랠리를 이끌었던 대표 종목은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고가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 아플 수는 있어요. 그냥 뭐 시장이 좋다더라. 삼성전자가 최고라더라. 자, 우리 뭐 시장에서 막 그런 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뭐 어서 타. 뭐 시간 없어. 뭐 이런 이제 뭐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이제 회화되는 좀 웃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실상 현실로 이런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5일선과 20일선 자체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거 해석 부분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더 빠질 거야 라는 고민들을 할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빠지게 되면 여기 저점이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2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리바운딩이 되게 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올라올까요? 얘가 가장 먼저 올라올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실적이 안 나온 애들을 다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매수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매수가는 18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온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구간대에서 변동성들을 얼마나 회복을 보여주느냐 이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목표가가 23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시장 예측치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한 거고요. 손절 라인은 굉장히 심플해요. 최근에 급등하기 이전에 이 가격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시장은 깨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일에 대한 지지 가격이 245만 원이에요. 이 가격대 확인하시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입니다. 29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30만 원. 60일선 자체 또는 최근에 보여줬던 이 저점 라인에서 깨지게 되면 시장이 무너진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이 종목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동성에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시장 관련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세 종목은 약간은 좀 변동성들을 활용을 해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방 많이 활용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드렸는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교육방 내에서 매일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받아보면서 이 힘든 시장 이겨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